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직원분들. 보통 재테크 시작할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내 월급은 작고 소중하니까 예적금이나 하고, 주식을 하더라도 스케치티 같은 안전한 미국 배당주나 모아야지. 만약 진짜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돈 많이 버는 대기업 애들이나 레버리지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거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죠? 완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연봉 상방이 꽉 막혀 있고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 직원이야말로 전 재산을 QLD나 비트코인 같은 고변동 위험자산에 올인하는 게 학문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 방향을 정반대로 잡고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총 포트폴리오는 인적자본, 즉 내 몸값의 금융자산, 내 통장을 더한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경제학자 부디 머튼, 세뮤얼슨이 정립한 인적자본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내 통장에 있는 돈만 보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벌어들일 노동소득, 즉 인적자본까지 합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직업별로 여러분의 몸값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산과 성격이 똑같은지 비교해 볼까요? 스타트업 멤버는 월급이 불확실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니 신용등급으로 치면 트리플 C, 초고위험 성장주입니다. 대기업 영업직은 인센티브에 따라 춤을 추고 고용도 불안정하니 회사채와 주식이 섞인 혼합형이고요. 그런데 공공기관 직원은 월급이 꼬박꼬박 고정 확정되고 법정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등급 트리플A 자산이에요. 결론을 내리면 공공기관 직원의 인적자본은 금융자산으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초안전 장기국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내 몸뚱이 자체가 이미 수억, 수십억 원짜리 초안전 국채인데 내 금융계좌에다가 채권이나 배당주, SKT를 또 채워 넣는다? 이건 포트폴리오가 극단적으로 안전 자산에만 쏠리는 멍청한 자산 배분입니다. 국채 위에 국채를 또 쌓는 꼴이죠. 공공기관 직원은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끌어다 쓰지 않으면 평생 평범하게 살다 끝납니다. 자, 이제 전 재산을 QLD와 비트코인에 몰빵한다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 듣는 그 대중들의 반론을 하나씩 팩트로 부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 그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하다. 그건 금융자산만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달 25일에 국가가 보증하는 무위험 현금 흐름, 월급이 꽂히는 구조잖아요. QLD가 반토막이 나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0%를 찍든 여러분의 월급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전체 자산 관점에서 보면 실질 변동성은 대기업 직원보다 훨씬 낮아요. 두 번째 반론. 원금 손실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맞습니다. 원금 손실 날 수 있죠.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에게 진짜 위험은 원금 손실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호봉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스케치티 들고 30년 가봐야 물가 상승률 겨우 방어합니다. 하방 위험 무섭다고 웅크려 있다가 상방 잠재력을 아예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반론.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음의 복리, 디케이 때문에 녹아내린다던데? 실제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QLD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코로나 폭락장을 다 맞고도 입의 레버리지의 복리 효과가 이 변동성 잠식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나스닥백처럼 기초지수의 장기 우상향 힘, 드리프트가 확실하다면 레버리지는 녹아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마법의 증폭기가 됩니다. 네 번째 반론. 비트코인은 실체 없는 투기잖아. 과연 그럴까요? 공급량이 딱 2100만 개로 확정되어 있고 발행 주체도 없으며 글로벌 탈중앙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신용과 원화 가치의 내 목줄, 월급이 100% 종속되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지, 방어 자산입니다. 여기서 대기업 직원들과 비교하면 이 구조가 완벽히 굳어집니다. 대기업 고연봉 직원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성과급이 날아가고 심하면 구조조정 압박을 받습니다. 즉, 그들의 인적자본은 주식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요. 상관관계가 플러스인 거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데 내 목줄까지 위험해지니까 대기업 직원들은 금융자산에서 SKT 같은 방어적인 배당주나 채권을 섞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정반대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QLD, 비트코인이 피를 흘려도 내 월급은 굳건합니다. 오히려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남들보다 훨씬 싸게 대량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적자본과 금융자산의 상관관계가 제로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이 구조 자체가 시장이 폭락할 때 자동으로 저점 매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천혜의 리밸런싱 메커니즘인 거죠. 자, 이론은 완벽합니다. 이제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0단계, 방어선 구축. 고변동성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강제 청산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생활비가 모자라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순간 파산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투자 전에 무조건 버퍼를 격리하세요. 생활비는 6개월치 현금을 파킹 통장에 넣고 절대 투자 금지. 비상의료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별도 예치. 그리고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투자보다 그걸 먼저 갚으세요. 첫 단계, 코어 포트폴리오 세팅. 버퍼를 제외한 전 재산은 절세와 효율 중심으로 분산합니다. 먼저 아이셀 계좌에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해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로 상방을 열고 제프큐와 달러 RP로 변동성을 보완합니다. 연금저축과 DC형 퇴직연금은 레버리지 제한이 있으니 나스닥100이나 S&P 500 순수 인덱스에 몰빵하고요.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선 미국 본토에 상장된 QLD를 직구하고 비트코인은 개인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모아갑니다. 둘째 단계, 감정을 제거한 적립식 매수 규칙. 월급날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합니다. 타이밍 재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가격 불문하고 정액 매수해서 1차 목표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모읍니다. 보너스나 성과급이 나오는 달엔 나스닥 레버리지가 폭락해 있는 구간에 추가 매수 예비군으로 투입합니다. 단, 절대 생활비 버퍼에서 뺐으면 안 됩니다. 셋째 단계, 엑시트 글라이드 패스. 평생 이렇게 위험하게 갈 순 없겠죠? 목표로 하는 조기 은퇴 시점 5년 전부터는 단계적으로 엑시트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2035년 은퇴가 목표라면 2029년까지는 QLD와 비트코인 최대 노출로 자산을 극대화합니다. 2030년부터 QLD를 일배수인 QQQ로 점진 전환하고 2032년부터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확정 짓습니다. 2034년부터 배당과 인컴 자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키우고 2035년에 파이어를 실행해 4% 룰로 안정적으로 인출하며 은퇴 생활을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의 유일무이한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금융시장도 제도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멘탈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 200 레버리지는 최대 낙폭 마이너스 60%,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0%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둘이 동시에 처박히는 지옥 같은 구간이 무조건 한 번은 옵니다. 그때 대중들은 공포에 질려 던지겠지만 여러분은 이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내 주식 계좌가 반토막이 나도 내 정년과 월급은 100% 안전하게 나온다. 지금은 전략이 틀린 게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 인적자본 프레임을 뼈에 새겨두지 않으면 폭락장에서 공황 매도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지금 당장 이 논리를 나만의 투자 원칙서로 적어두고 흔들릴 때마다 꺼내 읽으십시오. 극단적으로 안전한 직장이라는 치트키를 쥐고도 가난하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전함을 지렛대 삼아 진짜 부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단단한 부의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